여러분, 폐암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담배 연기 속에 찌든 나이든 남성? 맞아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4년 대한민국에서 폐암으로 사망하는 여성 중 약 80%가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비흡연자라는 겁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담배를 입에 대지도 않은 여성들이 폐암에 걸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있어요. 대체 왜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숨겨진 원인을 파헤치고 여러분이 몰랐던 임상 데이터와 과학적 사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뒤바꿀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한의사 조셉 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폐암은 거의 담배와 상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의외의 사실 중 하나는 평생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던 분들이, 특별히 여성분들이 폐암에 많이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먼저 폐암에 대한 오해 하나를 풀고 가볼게요. 폐암은 흡연자의 병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실제로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전체 폐암의 80에서 90%는 흡연과 관련이 있어요. 남성 폐암 환자의 85에서 90%가 흡연자라는 데이터도 있죠.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2021년 자마 앙칼러지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여성 중 15.7%가 평생 담배를 피운 적 없는 비흡연자였어요. 남성은 9.6%에 불과했는데 여성은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국 상황은 더 심각해요. 2025년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작년 폐암 환자 13만 명 중 40%가 여성이었다고 해요. 이 중 대다수가 비흡연자였고 이는 아시아 여성들에게서 두드러진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폐암 환자의 50% 이상이 비흡연자라는 통계가 MBC 뉴스에 실렸고 중국과 인도 여성은 80% 수준에 달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흡연이 폐암의 주범이라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비흡연 폐암, 영어의 약자로는 ACINS라는 별도의 질병으로 분류하며 연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성 비흡연자 폐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방 연기와 식용유 발암 물질. 첫 번째 원인은 뜻밖에도 여러분의 주방에서 나와요. 바로 요리할 때 나는 연기예요. 한국이나 중국처럼 볶고 튀기고 굽는 요리가 많은 나라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2021년 UC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대학의 FANS 연구에 따르면 고온에서 식용유를 가열하면 아크롤레인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 물질은 폐, 깊숙이 침투해 세포를 손상시키죠. 특히 아시아 여성들은 남성보다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길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주방에서 연기를 더 많이 흡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1996년 런캔서 저널에 실린 홍콩 연구는 식용유 연기와 여성 폐암의 연관성을 입증했고 비흡연 여성의 폐암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기 오염이에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비흡연자 폐암의 주요 환경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성의 폐는 남성보다 구조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와요. 2024년 란셋 호흡기 의학 연구는 여성의 폐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크기가 작고 기도가 좁다고 했습니다. 폐 용량은 남성이 약 4 내지 6리터인데 여성은 3 내지 4리터로 작아요. 이 좁은 기도 때문에 미세먼지나 발암 물질이 폐 깊숙이 더 쉽게 쌓이고 배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게다가 2020년 체스트 저널 연구는 여성의 폐 상피 세포가 남성보다 염증 반응에 더 민감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같은 양의 오염 물질에 노출돼도 여성이 더 큰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023년 인바이런멘털 리서치의 한국 여성 대상 조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병률이 남성보다 1.5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노출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폐의 생리적 특성이 폐암 위험을 키운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유전자입니다. 2021년 국립암연구소 연구는 비흡연자 폐암의 60% 이상이 EGFR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이 돌연변이는 특히 여성과 아시아인에게 흔하고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017년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사이언스 연구는 폐 조직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어서 호르몬 변화가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간접 흡연과 라돈 가스예요. 먼저 간접 흡연은 흡연자와 함께 사는 비흡연 여성의 폐암 위험을 27% 증가시킨다고 2020년 런캔서 메타 분석에서 밝혔어요. 그리고 라돈 가스는 또 다른 숨은 위험입니다. 라돈은 토양과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방사성 기체로 무색, 묻히라 알아채기 어렵죠. 2023년에 WHO는 라돈을 비흡연자 폐암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고 미국에선 매년 약 2만 1000명의 폐암 사망자가 라돈과 관련 있다고 해요. 실내 농도가 리터당 4피코큐리를 넘으면 흡연자 수준의 폐암 위험이 되고 비흡연자는 2 내지 4피코큐리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화강암 지대가 많아 라돈 농도가 높은 건물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지하실이나 환기 안 되는 공간에서 쌓이기 쉬워요. 비흡연 여성이라도 이런 환경에서 오래 생활하면 폐암 위험이 커질 수 있죠. 다섯 번째는 건물 내 건축 자재와 먼지가 많은 환경이에요. 성면은 폐암과 중피종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로 오래된 건물이나 공사 현장에서 노출될 수 있어요. WHO는 성면이 비흡연자 폐암의 5에서 10%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한국은 2009년부터 성면 사용이 금지됐지만 오래된 건물에서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먼지가 많은 환경도 위험해요. 2022년의 연구는 건설 현장이나 공장처럼 먼지가 심한 곳에서 10년 이상 일한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이 15에서 2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이나 학교에서도 먼지와 곰팡이가 쌓이면 비슷한 위험이 있어요. 여성 폐의 좁은 기도와 민감한 염증 반응 때문에 이런 환경이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흡연 여성 폐암의 진단과 치료법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비흡연자 폐암은 흡연자 폐암과 달리 아데노카시노마, 즉 선암이라고 하는 유형이 많아요. 2024년 저널 오브 또라식 앙칼러지 연구에 따르면 비흡연 여성의 폐암은 진행 속도가 느리고 초기 증상이 미미해서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해요. 흡연자는 기침이나 피 섞인 가래 같은 증상이 뚜렷하지만 비흡연자는 단순 피로감이나 숨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법도 달라요. EGFR 돌연변이가 많은 비흡연 폐암은 표적 치료제가 효과적이에요. 2023년 국립암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 환자의 50% 이상이 표적 치료로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해요. 반면 흡연자 폐암은 화학요법이나 면역치료가 주로 사용돼요. 문제는 비흡연 여성들이 폐암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는 게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볼게요. 2007년 저널 오브 클리니컬 앙칼러지 연구는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을 조사했는데 40에서 79세 여성의 연간 발생률이 10만 명당 14.4에서 20.8명이었어요. 남성은 4.8에서 13.7명으로 여성이 2배 이상 높았죠. 2021년 자마 앙칼러지의 7개 주 연구에서는 폐암 환자 12만 9천 명 중 12.5%가 비흡연자였고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어요. 특히 아데노카시노마가 비흡연 여성에게서 19.6%로 나타났는데 남성은 11.8%에 불과했어요. 아시아 여성에 초점을 맞춘 2024년 NYU 연구는 비흡연 아시아계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스크리닝 결과 조기 발견율이 흡연자보다 높았다고 해요. 이는 비흡연 여성의 폐암이 천천히 자라 발견 기회가 많다는 뜻이지만 현재 스크리닝 가이드라인이 흡연자만 대상으로 해서 비흡연 여성은 놓치기 쉽다는 문제도 있죠. 한국에선 비흡연 여성 폐암이 점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2025년 KBS 보도에 따르면 50대 주부 김모 씨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미세먼지와 주방 연기 노출로 폐암 3기를 진단받았어요. 김 씨는 담배 안 피우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죠. 이런 사례가 늘면서 비흡연 폐암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많아요. 2024년 대한폐암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0%가 폐암을 흡연자 질병으로 인식하고 비흡연 여성의 위험을 간과한다고 했어요. SNS에서 어떤 네티즌이 정부가 미세먼지 줄이기에만 집중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은 뒷전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전문가들은 비흡연 폐암이 흡연 폐암과 다른 질병으로 인식되고 검진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방 환기를 철저히 하세요. 요리할 때 후드를 켜고 창문을 열어 연기를 빼내세요. 둘째, 공기청정기를 활용해 실내 공기를 관리하고 미세먼지 높은 날엔 외출을 줄이세요. 여성의 폐가 오염 물질에 더 민감할 수 있으니 먼지 많은 환경에선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좋아요. 셋째, 가족 중 흡연자가 있다면 실내 흡연을 절대 금지해주세요. 넷째, 오래된 건물에서 일한다면 성면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라돈 농도가 염려되면 측정기를 사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40대 이상이라면 가족력이 없어도 폐 CT 검사를 고려하세요. 구체적인 실천법도 알아볼게요.
주방에서 튀김 요리 후엔 최소 10분 이상 환기하고 공기청정기는 헤파 필터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2024년 소비자 리포트에 따르면 헤파 필터는 미세먼지를 99.97% 걸러내 폐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매일 볶음 요리를 하다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뒤 숨쉬기가 편해졌다고 했어요. 미세먼지 높은 날엔 창문을 닫고 외출할 땐 N95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2023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N95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보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5배 높아요. 또 라돈 측정기는 온라인에서 5만원대에 구매 가능하고 집 안 농도가 2피코큐리 이상이면 환기를 자주 하거나 전문 업체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실제 사례로 40대 주부 이모 씨는 오래된 아파트 지하층에 살며 라돈 농도가 높아 폐 건강이 악화됐지만 측정 후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 위험을 줄였다고 해요. 이런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펫시티는 1-2년에 한 번 받는 걸 추천하는데 2025년 보건복지부는 비흡연자 검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 지역 보건소 소식을 체크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어땠나요?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 조금 놀라셨죠? 하지만 알면 막을 수 있어요. 주방 연기부터 공기오염, 유전자, 라돈까지 여성 폐암의 숨은 원인을 알아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여성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폐암은 더 이상 흡연자만의 병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잘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더 알아보도록 해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또 만나요.